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국내 ERP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AI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더존 비즈온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역시 기업의 기초 체력인 재무 안정성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매우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보율입니다. 꾸준한 흑자 경영을 통해 축적된 유보율은 무려 40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00%가 넘는 유보율은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이 매우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신규 사업 투자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현재 더존 비즈온이 돈을 벌어들이는 핵심 사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인 캐시카우 역할은 기존의 라이트 ERP와 스탠다드 ERP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성장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인 아마란스 10입니다.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 관리를 하나로 통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위아고입니다. 세무회계 사무소와 수임처를 연결하며 독보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존 비즈온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ERP 기업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AX, 즉 AI 전환 선도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원 AI 솔루션 때문입니다. 이 솔루션이 기업 현장에 본격 적용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매출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 등 핀테크 분야로의 진출 시도 역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일봉입니다. 2026년 1월 들어 강력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월 초 91,700원 수준이던 주가는 현재 98,000원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주가가 5일, 20일,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라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30분 봉과 5분 봉을 통한 단기 흐름을 보면 장중 97,000원에서 98,000원 사이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매물대 분석 결과 96,800원에서 97,000원 구간의 단기 지지선이 보입니다. 더 강력한 지지선은 전체 거래량의 16%가 집중된 92,400원에서 94,000원 구간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분 봉을 통한 초단기 모멘텀을 확인해보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유입되며 종가를 관리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유효합니다. 현재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는 강한 구간이므로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0만원 돌파 시도 시에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추세를 즐기시길 권합니다. 새롭게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장중 조정이 올 때 96,500원에서 9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91,5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터운 매물대 하단이 붕괴된다면 단기 추세가 꺾인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탄탄한 재무와 AI라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일진전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수주 잭팟을 동시에 터뜨리며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른 일진전기를 집중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성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초고압 변압기와 같은 중전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실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약 1조 9,678억 원, 영업이익은 1,47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8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진전기의 매출 구조는 전선이 80%, 중전기가 2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전기, 즉 변압기 부문이 수주잔고 비중이 60%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전선보다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초고압 변압기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2026년에는 매출 2조 원 돌파와 함께 영업이익 1,800억 원 이상 달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에서의 초대형 수주 잭팟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2026년 1월 5일 일진전기는 미국에서 단일 최대 규모인 1,980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4,300억 원 수주에 이은 쾌거로 2029년까지 안정적인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산 능력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완공된 홍성 제2공장이 현재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가동 상태에 진입하면서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공장을 짓자마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이것이 2026년 실적 퀀텀 점프의 핵심 동력입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유보율은 약 1071%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사내에 넉넉히 쌓아두고 있어 재무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설비 투자나 주주 배당 여력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 역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일진전기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미국 시장 내 전력기기 공급 부족 현상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호황 사이클에서 일진전기가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추세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5년 12월 5만 1,000원대에서 바닥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 이후 우상향을 시작하여 현재 6만 6천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정배열 상태로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전형적인 급등 패턴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30분 봉을 보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6만 2천원에서 6만 3천원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며 단단한 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이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6만 6천원 위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1월 30일 5분 봉과 1분 봉 흐름도 견조합니다. 장중 6만 6,6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6만 6천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탄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홍성 2공장 가동 효과와 미국 대규모 수주 실적이 2026년에 숫자로 찍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주가는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추세를 끝까지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만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에 맞춰 목표가를 계속 높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현재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십시오. 6만 4천원에서 6만 5천원 부근으로 주가가 눌릴 때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자리가 가장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6만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월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선이자 심리적 지지선인 6만원이 깨진다면 단기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진전기는 AI 시대가 불러온 전력 부족난의 해결사입니다. 미국발 대규모 수주와 공장 증설 효과, 그리고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력 슈퍼사이클의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한전선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다시금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의 핵심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미국발 전력 슈퍼사이클입니다. 현재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기를 실어 나를 전선은 인체의 혈관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대한전선은 미국 현지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내며 이 기회를 완벽하게 선점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수익성이 매우 높아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인 마진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해저 케이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해상풍력 단지가 늘어나면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 기업들이 오롯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은 이에 발맞춰 국내에 저2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초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재무적인 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곳간이 비어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의 재무 구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2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주 잔고입니다. 이미 확보해놓은 일감인 수주 잔고가 무려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후 몇 년간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 대한전선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2025년 3월 기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261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갚아야 할 빚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뜻으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초우량 재무 구조를 완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의 변화는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전력 슈퍼사이클의 대장주로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며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오르는 단기 테마주와는 질적으로 다른 건전한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현재 주가는 29,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아주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그리며 부채살처럼 펴지고 있는데 이는 상승 에너지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급등주의 초기 패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이후 26,000원대의 두터운 매물벽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냈습니다. 이로써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되었고 이제 새로운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은 바로 3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입니다. 3만원은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력한 수급과 실적 모멘텀을 고려할 때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3만원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얇아 가벼운 몸놀림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력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3만원 돌파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28,000원을 이탈한다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눌릴 때 사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28,000원에서 28,500원 부근까지 잠시 쉬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선인 26,500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AI 시대와 전력망 교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와 해적 케이블의 성장성, 그리고 탄탄해진 재무 구조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과 수급의 변화를 믿고 긴 호흡으로 동행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번째, 의료기기 대장주 원태기입니다. 먼저 원택이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택은 고주파 RF 및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피부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올리지오 시리즈와 라비앙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약 1,583억 원,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바로 올해 2026년의 미래입니다. 2026년 매출 전망치는 1,900억 원, 영업이익은 682억 원 달성이 기대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이상이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기 사업의 꽃은 바로 소모품입니다.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술할 때마다 팁이라는 소모품이 필요한데 이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모품은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원택의 영업이익 개선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핵심 동력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 유보율이 무려 1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양호한 재무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확실한 성장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브라질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존 제품인 라비앙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인 올리지오의 판매 허가 및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직판 체제 강화는 2026년 실적 퀀텀 점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라인업인 신제품 올리지오 X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어 수익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오늘의 상승이 갖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2025년 하반기 내내 주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약 363만 주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1만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닌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주가 이동평균선 흐름도 완벽합니다. 단기선인 5일선부터 20일, 60일선이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선이라는 장기 저항 매물을 단숨에 소화해내는 강력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뚜껑이 열린 셈입니다. 수급 주체를 보면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끈 주역은 개인이 아닌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은 약 5만 1천 주, 기관은 무려 68만 4천 주를 순매수하며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이 작정하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가 흐름인 분봉을 봐도 아주 건전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였고 장 막판 1만 480원 고점을 찍은 후 1만 220원으로 소폭 조정 마감했습니다.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 추세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아주 건강한 조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1만원 초반의 두터운 매물대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주가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1만원 가격대는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절대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오늘 8%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단기 피로감으로 인한 소폭의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오늘 돌파한 라운드 피겨 지지선인 1만원에서 1만 150원 부근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좁혀지는 그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즐기실 때입니다. 수급과 실적이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면서 물량을 지속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다만 일부 물량인 30% 정도는 단기 급등 시 차익 실현 후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9,400원을 제시합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 상승 추세가 시작된 시점이자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만약 9,400원을 이탈한다면 추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원택은 1000%가 넘는 압도적인 유보율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이익 개선, 브라질과 미국 등 해외 수출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2026년 원택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성공 투자의 핵심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택이 보여줄 2026년의 퍼포먼스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기업은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비전입니다. 먼저 이 기업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는 보안 카메라 기업으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비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CCTV가 단순히 보는 눈을 넘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두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를 통한 반도체 장비 사업입니다. 특히 HBM 생산의 핵심 공정인 TC본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비전을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무 데이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3,192%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회사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뒀다는 뜻입니다. 3,000%가 넘는 유보율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증명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은 향후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이나 추가적인 M&A를 위한 실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망할 걱정 없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라는 증거입니다. 매출 구조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55%는 보안 사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산업용 장비, 즉 반도체 장비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 이상 급증한 2,45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급을 보면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던 1월 30일 하루 동안이 수급 동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38만 5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8만 6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받아내며 주가를 11%나 끌어올린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5%입니다. 정보력이 빠른 외국인들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52,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 438만 주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 배열도 완벽합니다. 5일선이 55,800원, 21선이 52,367원, 61선이 46,275원에 위치하며 완벽한 정배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교과서적인 차트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조지표인 RSI가 75.7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 즉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장 월요일부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0분봉과 5분봉 차트를 통해 정밀한 매매 타점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도 6만 1,000원 위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새로운 매수세가 즉시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이전 박스권 상단이었던 5만 4,000원에서 5만 6,000원 구간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 즉 바닥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천장이 이제는 든든한 바닥이 되는 셈입니다. 1분봉 흐름을 봐도 긍정적입니다.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가가 당일 고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종가 고가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음 거래일 시초가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하는 구간입니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한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십시오. 1차 목표가는 7만원 부근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RSI 지표가 보여주듯 단기 과열 상태입니다. 주가가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로 살짝 눌러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흔들려 54,500원 라인이 깨진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손절이나 비중 축소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은 더 이상 단순한 보안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반도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탔습니다. 유보율 3,000%가 넘는 막강한 자금력, 실적의 고성장, 그리고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시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의 변화된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단 하루 만에 20.57%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하며 63,3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대덕전자는 전통적인 PCB 기업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반도체와 서버용 하이엔드 기판 기업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했지만 대덕전자는 영업이익 약 290억 원을 기록하며 우려를 기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실적의 1등 공신은 바로 FCBGA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던 FCBGA 라인이 드디어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완전한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덕전자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6년의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약 1,702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277%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4년 1%대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10% 수준까지 회복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AI 가속기용 기판인 MLB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MD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한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더욱 믿음이 갑니다. 대덕전자의 순부채 비율은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이너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회사가 갚아야 할 빚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비용 걱정이 없다는 것은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무기입니다. 게다가 유보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어 언제든지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장의 큰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던 1월 30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무려 67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12만 7천 주를 순매수하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이라는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570만 주라는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며 그 강력한 저항 구간을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대세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이 정배열로 확산되는 골든크로스 초입입니다. 1월 30일 분봉 흐름도 인상적입니다. 시가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해 장중 67,7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록 장 막판 63,300원으로 마감하며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분들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FCBGA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를 참고하여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까지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추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즐기십시오. 다음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주가는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58,500원에서 6만 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줄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약 1월 30일 발생한 상승 갭을 메우며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기 탄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단순한 PCB 제조사가 아닙니다. AI와 서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올라탄 하이엔드 부품 기업입니다. 277%라는 영업이익 성장 전망과
사실상 무차익 경영이라는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까지 모든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입니다. 긴 호흡으로 대덕전자의 2026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번째 기업은 전통적인 고배당 방어주에서 글로벌 성장주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는 KTNG를 긴급 분석합니다. 단순히 담배를 팔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KTNG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자 해외 시장 개척의 선봉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KTNG의 종가는 15만 3,900원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무려 5.70% 상승하며 8,300원이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93만 4,467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거래일 대비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차트를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봉상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완벽한 정배열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30일 발생한 장대 양봉은 직전 고점들을 강력하게 돌파하며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보조지표인 MACD 역시 1130.98을 기록하며 매수 신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RSI 지표 또한 67.35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가볍게 날아오르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실적과 펀더멘털의 레벨업에 있습니다. 제공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25년 예상 매출액은 6조 5,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5% 성장이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1조 3,47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3%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63%에 달해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는 경이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펠립 모리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자담배 NGP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지표를 통해 저평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은 16.63배이며 PBR은 1.74배 수준입니다. 동일 업종 PER인 15.02배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시장이 KTNG를 더 이상 저성장 주식이 아닌 글로벌 성장주로 재평가하며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의 안전마진을 뜻하는 유보율입니다. BPS 89,863원과 액면가 5,000원을 고려할 때 유보율은 약 1,700% 수준에 달합니다. 막대한 현금 보유력은 향후 신사업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3.5%에서 4.0% 수준으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매수해도 될까요? 정밀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매물대 분석 데이터를 뜯어보겠습니다. 30분봉과 5분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주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14만 2천원에서 14만 4천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전체 거래량의 약 20%가 집중되어 있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강력한 바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4만 8천원에서 15만원 사이가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추세를 즐기시면 됩니다. 주가가 14만 8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강력 보유 전략을 추천합니다. 반면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합니다. 14만 8천원에서 15만원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1차 매수 기회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악재로 핵심 지지 라인인 14만 1천원이 깨진다면 추세가 꺾인 것으로 간주하고 손절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급 동향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30일의 대량 거래는 메이저 세력의 강력한 매집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KTNG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제 완벽한 삼각편대를 갖췄습니다. 캐시카우인 국내 담배 사업, 폭발적 성장세인 해외 관련 및 전자담배 사업, 그리고 부동산과 건강기능식품까지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 신공장 가동은 해외 매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TNG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과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변동성만 주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KTNG의 신고가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의 기쁨을 동시에 안겨줄 KTNG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이자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하이브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바로 2026년은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백이 아닙니다. 하이브의 실적과 투자 심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가장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와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단순한 연예 기획사가 아닙니다. 음악 기반의 지식재산권, 즉 IP 비즈니스와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히 위버스 플랫폼의 고도화와 수익 모델 다각화는 하이브가 단순 엔터사를 넘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현재 하이브의 유보율은 무려 14,000%를 상회합니다. 14,000%가 넘는다는 것은 기업 내부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 구조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앨범과 공연 수익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목할 점은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73%에 육박합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는 특정 아티스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멀티 레이블 전략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신규 IP인 투어스, 아일릿 등 저연차 그룹들이 이미 수익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캐츠아이 같은 현지화 그룹의 북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북미 사업 구조 개편과 신인들의 성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줄 기술적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는 37만 4천원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아주 이상적인 정배열 상태입니다. 5일선이 가장 위에, 그 아래 21선, 61선이 위치하며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인 약 35만 3천원 선이 우상향하며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합니다. 보조지표인 RSI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RSI 지표는 75.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즉,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너무 과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상승 힘은 강하지만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MACD 지표는 여전히 양수를 유지하며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RSI 과열권 진입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더 정밀한 타점을 잡기 위해 30분 봉과 5분 봉의 매물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주가 바로 위인 37만 4,250원에서 38만 3천원 구간의 단기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약 14.6%의 매물대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직전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본전 심리와 바닥에서 잡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충돌하는 치열한 전투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뚫어낸다면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지지 라인은 어디일까요? 1차 지지선은 36만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이른바 세력의 방어선은 32만 9천원에서 33만 8천원 구간에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쾌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이미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략은 강력 보유, 즉 홀딩입니다. 정배열 상승 추세를 즐기십시오. 다만 앞서 말씀드린 38만 4천원 부근의 저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시고 돌파에 실패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비중의 3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눌릴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만약 주가가 21선인 35만 3천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현재 자리는 단기 고점 부담이 있는 과열권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자칫 고점에 물려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숨을 고르는 조정장을 기다리십시오. 주가가 35만 5천원에서 36만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분할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 확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이때 손절 라인은 34만 8천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 단기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이므로 과감하게 자르고 관망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14,000%가 넘는 압도적인 유보율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BTS 완전체 컴백과 신규 IP들의 성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우상향 중인 주도주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에 진입했으므로 불타기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 줄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대한민국 금융 대장주이자 밸류업 프로그램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신한지주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은행주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신한지주는 비은행 부문이 이익 기여도가 높아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먼저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을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약 5조 1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 부문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 등 비은행 부문이 나머지 30%를 책임지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압도적인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신한지주의 외국인 소진율은 무려 60.02%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인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성을 글로벌 자금이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신한지주를 이렇게나 많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첫째, 극심한 저평가 매력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5배에서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상승 여력이 매우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막강한 재무 안정성입니다.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유보율이 1808.9%에 육박합니다. 1800%가 넘는 유보율은 벌어들인 돈을 회사 내부에 넉넉하게 쌓아두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의 재원이 됩니다. 미래 성장 모멘텀도 확실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총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가 그 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주가를 구조적으로 레벨업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마감 기준으로 주가는 84,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의 흐름은 그야말로 정석적인 상승입니다.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5일 이동평균선이 84,340원, 중기 추세인 20일 이동평균선이 81,015원, 장기 추세인 60일 이동평균선이 78,953원에 위치합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부터 5일, 20일, 60일 순서로 나란히 배치된 완벽한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는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락시마다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최상의 차트 패턴입니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지표인 RSI는 현재 66.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아직 70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30분봉 차트의 매물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77,300원에서 83,3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전체 거래량의 약 14.5%에 달하는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아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를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전고점 부근인 87,000원대가 1차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이 가격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주가는 신고가 영역인 90,000원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MACD 지표 또한 1795포인트로 영선 위에 있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뒷받침합니다.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신한지주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가는 강력한 상승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섣불리 매도하기보다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현재가 부근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81,000원 부근이나 강력한 매물대 지지선인 80,000원 초반까지
눌림목을 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한지주는 단순한 은행주를 넘어 대한민국 증시의 레벨업을 선도하는 주주환원의 아이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막강한 수급,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3박자를 갖춘 만큼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의 체력을 나타내는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2025년과 2026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영업이익은 무려 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2023년에는 부채 비율이 2000%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재평가와 이익 잉여금 전환, 그리고 리파이낸싱을 통해 부채 비율을 300%에서 500%대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입금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에 민감한 구조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따라 유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재무 리스크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호텔과 카지노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늘어나는 매출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연결되는 폭발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 수가 2016년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최근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리오프닝 및 소비 관련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일봉 데이터와 오늘자 분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큰 흐름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19,000원대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모습입니다. 이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주가는 23,000원대에 안착하려는 강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 20일, 60일 선이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거나 밀집 후 확산하는 강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조지표인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상승 탄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분봉 차트와 매물대 분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월 중순 이후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23,000원을 돌파하며 직전 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가격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21,800원에서 22,2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막대한 거래량이 쌓여 있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항선도 확인해야 합니다. 24,000원에서 24,500원 부근에는 과거에 물려있는 매물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 도달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 관점에서 실적 성장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접근을 권장해드립니다. 먼저 기존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므로 성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1차 목표가인 25,000원 부근에 도달하면 비중의 30%에서 50% 정도를 축소하여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부근인 27,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추천합니다. 현재가인 23,150원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타점은 22,500원에서 22,800원 구간이 온다면 매우 매력적인 진입 단가입니다. 단타보다는 스윙이나 중기 투자가 적합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여유 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21,400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이자 매물대 지지가 가장 강력한 21,800원 선이 무너지고 21,400원까지 이탈한다면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빚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돌아온 유커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돌아온 유커와 함께 터지는 잭팟, 빚 줄이고 이익 늘리는 구조적 성장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